에서는 4차 방정식을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개수들을 다 적어준 다음에 홀수항들의 합하고 짝수항들의 합이 똑같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0의 약수, 마이너스 10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2로 한번 나눠보면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x 플러스 1, 그리고 반대에서 x 마이너스 2, 얘네들은 전부 다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두 허근을 갖다 a, b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여기에서 허근을 가지죠. 그래서 두 허근 a와 b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갖다가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를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첫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도 근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분의 1은 오메가 20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 18제곱이죠 거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해준 거와 같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만 남아서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분의 1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인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오메가를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1이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2차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 n-1이 0이 될 때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1이 0일 때, 즉 m이 1일 때도 m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5가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m이 1일 때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고, m이 1이 아니면 얘가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모든 x값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그 말은 즉 x축보다 전부 다 그래프 함수값들이 0보다 큰 쪽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x축보다 전부 다 큰 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그려질 때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 판별식 d는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서 m은 1보다 크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풀어주면 둘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판별식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다를 갖다 동시에 만족해주는 m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런데 m이 1일 때도 항상 성립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줬을 때는 m이 1이거나 또는 m이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는 두 가지를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m은 1보다 크거나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어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 2, 3, 4, 5 해서 총 5개가 나오지. 자, 4번 문제에서는 ax 더하기 b라는 이 1차식이 2차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얘 첫 번째 좌측과 가운데 것을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x제곱 더하기 얘로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보다 큰 쪽에 있거나 아니면 붙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플러스, 그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x축하고 안 만나면 작다고, 붙으면 같다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판별식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와 우측을 가지고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1차식을 갖다가 2차식으로 이항시켜 준 다음에 판별식을 해주면 판별식 d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그래서 지금 4b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4b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남고 4b는 오른쪽으로 이항시켰기 때문에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첫 번째 D1에서 찾아줬고 D2에서는 플러스 4b이기 때문에 4b만 남겨놓고 a 플러스 5의 제곱과 47의 마이너스 28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2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 맨 좌측에 있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부동식이 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부동식을 다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과 1 사이다 그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조건에서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a는 1밖에 없겠지, 자연수는. 그래서 다시 이쪽 4b라는 부동식 안에다가 a 대신에 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4b가 양변에 다 4로 나눠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x는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 구하라는 값 f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0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5번으로 가서 5번은 A, B, C, D를 먼저 좌표를 갖다가 좌표축 위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PA 더하기 PC와 PB 더하기 PD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얘의 최소값은 A와 C의 대각선과 BD의 대각선의 교점에서 P가 있을 때 PA와 PC의 합은 AC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고 PB와 PD의 합은 BD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C 더하기 BD가 P가 가운데 정가운데 있을 때 최소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AC라는 직선의 방정식, BD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해서 AC는 지금 현재 X좌표는 똑같이 2고 Y좌표만 다르기 때문에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고 B하고 D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3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bd를 이용해서 기울기 찾아줬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1 y1으로 해서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식을 적었죠. 그래서 첫 번째 x는 2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교점을 찾아보면 교점의 x좌표는 2고 y좌표는 4분의 11인데 여기에서 P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하고 C 2,2하고 2,4분의 11까지의 길이를 구해주면 X좌표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Y좌표의 차 4분의 11에서 1을 빼준 4분의 7이 PC의 길이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5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고, 자 6번 문제로 가보자. 6번 문제에서는 정사각형 ABC에서 A좌표가 6,6이라고 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그랬네.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그래서 6,6과 그 다음에 원점까지의 거리는 6루트 2가 되는데 여기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까지 거리 대 그 다음에 중점,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중선까지 거리비가 2대 1이 되기 때문에 6루트 2의 절반만큼이 여기 무게중심으로부터 중점까지 길이가 되지. 그래서 3루트 2다. 자, 6루트 2하고 3루트 2를 더해준 게 정삼각형의 한 변 높이인데 정삼각형의 높이가 9루트 2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의 길이 대 높이 대 한 변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인데 우리가 높이 루트 3에 해당하는 높이 9루트 2를 찾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2에 해당하는 길이를 a라고 잡았을 때 루트 3대 2는 9루트 2 대 a라는 비례식을 찾을 수가 있고 내항곱 2 곱하기 9루트 2는 외항곱 루트 3 곱하기 a와 같다. 그래서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a는 6루트 6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지. 7번으로 가보자.
자, 7번 문제에서는 직선, 두 직선의 L1과 L2가 주어졌고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L1 직선과 L2 직선을 보면 기울기가 첫 번째 L1 직선 기울기가 2고 L2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L1과 L2는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직선을 연립해서 풀어줄 때 L1에는 2배를 해서 적어주고 L2는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두 식을 갖다가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5x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고 x에 0을 집어넣어서 y값도 찾아주면 y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a는 0, 마이너스 4가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L1, L2가 x축에서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L1은 2가 되고, 그래서 2,0, L2에도 y에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 2,0과 c라는 점 마이너스 8,0을 점 찍어 놓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이사분면에 있는 점 어떤 점 P가 있어서 점 Q는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고 삼각형 PBC의 넓이는 ABC의 넓이의 3배다 그랬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공통인데 BC의 길이에다가 A의 높이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에다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4가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4를 해주면 5, 4, 20이 되지. 이거에 3배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동일한데 높이가 4의 3배인 4의 3배인 1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P에서 밑에 X축에 수선 내려준 얘의 높이가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P의 Y좌표는 1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Q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외접원을 그려봤는데 외접원 위에 점 Q가 있고 얘가 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선 BC의 중선은 원의 중심이 되지.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반지름하고 똑같고 반지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하고 2가 지름이기 때문에 90도가 되면 원주각이 90도면 BC는 지름이지.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반지름 5cm, 즉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Q부터 중심까지 길이가 5cm가 되기 때문에 5가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 2대 1이면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는 10이 되지. 그래서 10하고 15, 그래서 P에서부터 BC의 중점까지 그어준 길이는 15cm가 되고 높이는 넓이의 B가 3배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는 12가 되어서 여기 12, 높이가 10이고 그 다음 빗변의 길이가 15일 때 X좌표 밑에 직각이기 때문에 밑에는 9가 나와야죠. 그래서 3에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뒤쪽으로 9만큼 뒤로 가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뒤로 9만큼 갔다 해서 마이너스 12가 X좌표, Y좌표는 아까도 구했듯이 12가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12를 더해주면 0이 되지.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기억, 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따져보면 두 직선 L1, L2는 수직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맨 처음에서 찾아봤고 점 Q의 Y좌표는 지금 현재 점 Q의 Y좌표의 니은은 얘가 높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반지름하고 똑같다고 그랬고 얘가 5cm, 그리고 얘가 5cm고 높이가 아까 높이가 12cm인데 12cm를 똑같이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그 중에 2대 해당하는 길이니까 높이가 4가 되고 밑변에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점 Q의 Y좌표는 4가 된다. 그것도 참이 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 디귿은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2가 아니라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지.
7번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니까 다시 풀어서 안 보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자. 8번 문제로 가보면 8번 문제에서는 광문고등학교 시험 문제였는데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의 좌표가 0,12라고 주어졌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0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A, B의 중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중점은 마이너스 8,0과 0,12를 가지고 X좌표 중점 찾아주면 마이너스 4,0하고 10이 더해서 나누기 해주면 6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6이 중점이 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AP의 길이 대 PC의 길이가 3대 1대 3이라고 내분하는 점은 각각 PQ라고 했고 그러면 AB하고 AC하고 BC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각 이등변 삼각형에 끼어있는 얘를 갖다 꼭지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C가 꼭지각인데 꼭지각에서 밑변에 중점을 연결해주면 항상 수직으로 이등분해주기 때문에 CM하고 그 다음에 AB는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CM의 기울기는 C의 좌표를 갖다가 A, B라고 놨을 때 M의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A 빼기 마이너스 4분의 B 빼기 6이 되어서 CM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AB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0 빼기 마이너스 8분의 그 다음에 12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지. 그래서 둘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4분의 B 빼기 6 그리고 곱하기 2분의 3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해서 2A 더하기 3B는 1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CM의 길이는 지금 얘가 삼각형 PCQ의 무게중심지라고 했기 때문에 CG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을 때 G에서부터 PQ의 중점까지 길이는 루트 13이 되고 그리고 얘가 3대 1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2대 1이기 때문에 3칸에 해당하지. 그럼 3대 1일 때 얘도 똑같이 한 칸 B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CG의 길이 대 CM의 길이는 1대 1, 2대 2니까 1대 1. 그래서 CGM의 길이도 똑같이 2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CM의 길이는 CG의 길이의 2배와 같기 때문에 4루트 13이다. 그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CM의 길이 A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이 4루트 13의 제곱과 같다 해서 A 대신에 A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3B 더하기 5로 바꿔서 A 값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B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4의 제곱 16 곱하기 루트 13의 제곱 13하고 같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따로 묶어서 제곱해주고 B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6의 제곱은 16 곱하기 13이 되어서 B 플러스 16의 제곱이 똑같죠. 그래서 4분의 제곱해서 4분의 9하고 2를 갖다가 더해서 묶어서 계산해주면 4분의 13이 되고 B 마이너스 6의 제곱은 16 곱하기 13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13 약분해주고 4를 곱해주면 64가 되지. 그래서 B-6의 제곱이 64가 되어야 되는데 B의 좌표는 Y좌표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좌표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B-6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되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B가 플러스 14거나 B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을 때 B가 2, 4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되고 여기 첫 번째 식 2A 더하기 3B는 10에다가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그래서 A하고 B를 곱했을 때 14하고 마이너스 16 곱해주면은 이거 객관식일 때 4하고 6하고 곱해주면 1의 자릿수가 4가 나와야 되는데 1의 자릿수가 4가 되는 것은 5번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을 수가 있겠지.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학교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이 방법 알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9번 문제로 가보면 9번 문제에서는 A 좌표가 3,-4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y는 EX라는 그 그래프하고 3,-4를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하고 Q하고에서 만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P하고 O하고 길이와 Q하고 O하고가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y는 m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고 일반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그리고 P하고 Q는 y는 EX제곱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1차식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mx-3m 빼기 4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다. x좌표가 알파와 베타는 둘이 똑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해주면 x좌표는 교점에 알파 베타가 나올 수가 있고 이 y좌표는 y는 EX제곱에다가 대입을 해서 y좌표를 찾아줬지. 그래서 P의 좌표하고 Q의 좌표는 알파, 2알파 제곱과 베타, 2베타 제곱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P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원점으로 또 P까지의 길이니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A분의 2알파 제곱 해서 알파분의 2알파 제곱을 계산해주면 2알파가 나고 그 다음에 5Q의 제곱, 5Q의 기울기도 0,0과 베타, 2베타의 제곱을 기울기 찾아주면 X값 증가량 베타분의 2베타 제곱이 되어서 남는 것은 2베타가 남겠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2알파 곱하기 2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알파 베타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놓고 얘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2분의 3m 더하기 4가 2분의 곱이다. 그래서 2분의 3m 더하기 4가 마이너스 4분의 1과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m의 값을 마이너스 4분의 1은 2분의 3m 더하기 4와 같다를 풀어서 m의 값을 찾아줬지. 그래서 m의 값을 다 집어넣어서 원래 2차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4x-1과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를 0 만들어주는 값이 4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PQ라는 점의 좌표에 각각 집어넣어주면 P는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Q는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4분의 1,2알파 제곱에 집어넣어주면 8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P 좌표값 찾았고 Q 좌표값 찾았고 0이라는 좌표값 찾았을 때 PQ의 길이가 가장 구하기가 편하니까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루트 5가 되고 OP라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2x 더하기 y는 0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 Q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높이가 되는데 Q에서부터 OP까지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x에 4분의 1 집어넣고 y에 8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5분의 8분의 5가 되어서 내양곱 분모끼리 8하고 루트 5를 곱해서 분모로 그 다음에 5하고 2를 곱해서 분자로 올라가서 계산을 해서 유리화시켜주지 말고 바로 곱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 8루트 5분의 5를 계산해주면 16분의 5가 되지. 그래서 32 곱하기 s 높이에 넓이에 32를 곱해주면 정답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줄 때 2분의 1 절대값 해주고 0,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그리고 x좌표, y좌표, 그리고 x좌표, y좌표 맨 앞에 적어준 것은 다시 한번 적어준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는 그대로 적어주는데 0하고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0하고 얘는 그대로 더해주고 이쪽으로 곱해주면서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0하고
2하고 4분의 1을 곱해주면 플러스 2분의 1인데 부호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또 0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통분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8분의 1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8이 16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빠르게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서술형에서는 써면 안 되고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만 좀 넓이를 세점의 좌표로 알고 있을 때 세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다시 10번으로 가보면 10번에서는 임의의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하고 R이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가 이 PR의 길이를 만족해 준다 그랬는데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 때 Y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보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첫 번째 직선을 L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을 L2라고 했을 때 L1의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고 L2의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그리고 교점 좌표를 찾아서 대충 그림을 그려주면 교점 좌표는 그냥 없이 X절편, Y절편만 가지고 그림 그려보자. 첫 번째 L1의 직선은 X절편 찾을 때 Y에 0 집어넣고 찾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간다. L1에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지나가기 때문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두 번째 직선도 마찬가지로 X절편 찾아주면 Y에 0 집어넣어주면 X는 1 그리고 Y좌표는 X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직각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점 Q가 P가 있어서 P에서부터 그 직선 L1까지 길이 돼 P에서부터 L2까지의 길이비가 2대 1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직선이 총 두 개가 만들어질 건데 이쪽으로 하나 이쪽에 1대 2로 해서 이쪽으로 하나 총 두 개가 그려질 건데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을 보면 두 번째 직선은 거의 X축의 평행하도 그려지고 첫 번째 직선은 X축보다 양의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위해서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X, Y로부터 첫 번째 L1 직선까지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를 D2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에 x, y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똑같은 식이니까 절대값 2x 더하기 y 더하기 2는 1대 루트 5분의 똑같이 x 빼기 2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워준 거예요. 길이비가 2대 1과 같다. 그리고 전항후항이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5를 곱해서 루트 5 없애주고 내항곱은 외항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이 절대값 x-2y-1은 절대값 2x 더하기 y 더하기 1하고 같다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풀어줄 때 한 번은 플러스로 둘 다 플러스로 풀어서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식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식을 잡아서 정리를 해주면 각각 첫 번째 직선은 y는 2x 더하기 정리를 해주면 각각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계산하기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을 가지고 기억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따져보면 첫 번째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고 점 P가 나타내주는 직선은 빨간색 직선 두 개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점 P가 나타내는 직선은 얘에서 만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점이 나오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각각 찾은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풀어서 정리한 거지. 그러고 나서 교점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직선에 두 배를 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건 맞는데 y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x가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기억 이음만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보면 11번 문제에서는 중심좌표 찾고 반지름 길이 찾는 건데, 중심좌표 찾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개수가 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중심의 x좌표는 x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중심의 y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1, 마이너스 2가 중심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지름의 제곱은 상수항 마이너스 11 넘어가서 적어주고 2를 갖다가 제곱해서 적어주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적어줘서 더해주면 아래 제곱이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아래 제곱 찾는 것도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래 제곱이 16이니까 R은 4가 된다. 그래서 꼭지점 x좌표 a,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2, R은 4기 때문에 합은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죠. 자, 12번 문제에서는 첫 번째 직선 가장 큰 원이 반지름이 4cm인 가장 큰 원이고, 가운데 원이 반지름이 2cm인 원이고,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1cm인 원인데, 어떤 직선 n분의 1 x-4라는 그래프, x-4라는 그래프는 4,0을 반드시 정점으로 지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m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니까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축을 반듯하게 지나는 직선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뭔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해주는 자연수 m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일 때만 따져주면 된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려면은 이쪽 사이를 지나갈 때 보면 1점, 2점, 3점, 4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중간원에서 접할 때하고 가장 작은 원에 접했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갈 때 4점에서 만난다는 걸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각각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중간원하고 접할 때는 만난 교점이 3개가 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비어서 체크를 해줬고, 작은 원과 만날 때는 1점, 2점, 3점, 4점에서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원에 접할 때는 등호를 집어넣기 때문에 새까맣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원과 접했을 때 마이너스 1,0으로부터 직선 n분의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분의 4는 0까지 양변에 똑같이 일반형을 고쳤을 때 m을 곱해서 정리해주고,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루트 1 플러스 m 제곱에 제곱을 해가지고 1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5 제곱해서 25, 그 다음에 m 제곱 더하기 1 제곱해서 루트 떨어지기 때문에 m제곱 더하기 1은 25다. m은 풀마 루트 24인데 m이 양수일 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원과 접했을 때는 기울기 m분의 1에서 m이 2루트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중간원 마이너스 2,0과 접할 때는 마이너스 2,0으로부터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x-ma 마이너스 4는 0까지 거리를 갖다 계산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6이 2와 같다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서 똑같이 4에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이것도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루트 2와 2루트 6 사이인데, 한 점에서 가장 작은 원에 접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고, 2루트 6일 때는 등호 집어넣어야 되는데 등호 뺐네요. 등호를 2루트 6에 접할 때는 등호를 2루트 6에 접할 때가 2루트 6이기 때문에 2루트 6일 때는 등호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2루트일 때는 등호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서 정리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m의 값의 합이라고 있기 때문에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루트 2는 2점 얼마에 해당하고 4, 6에 루트 24니까 루트 2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4점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3하고 4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3하고 4를 더해주면 정답은 7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제부터는 순열과 조합인데 색깔칠하는 문제인데 13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서 칠한다. 이웃한 영역은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네 가지 영역을 네 가지 색 중에 일부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사용해서 색을 칠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얘는 A를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그러고 D를 칠할 건데 A서부터 A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했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색깔이 똑같은 색깔일 때는 D의 경우 한 가지가 더 늘어나고 다른 색깔일 때는 D의 색깔의 가지수가 한 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와 C가 색깔이 똑같을 때와 다를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칠할 때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네 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고 B는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색 줄여서 세 가지 A와 C가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C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색깔밖에 없지. 그 다음에 A와 C가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한 색깔만 빼면 되기 때문에 D는 다시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 36이고 A와 C가 다를 경우 A, B, C, D 순서대로 칠할 때 네 가지 세 가지는 똑같은데 C는 B와도 달라야 되고 A와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D는 A와 C가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서 두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다 곱해주면 48.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가지수를 더해주면 84가 나오죠. 14번 문제에서는 모음은 2하고 i가 있는데 2하고 i 사이에 3개의 자음이 들어가도록 색감 비워놓고 4P3이라는 것은 자음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가운데 세워주는 경우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수가 있기 때문에 순열입니다. 뽑기만 해주는 것은 조합이지만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순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4P3으로 계산해주고 2하고 i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2팩. 그리고 나서 이 2팩은 뭐냐면 여기 2하고 i까지 안에 있는 자음까지 전부 다 얘를 5개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주면 하나의 문자가 또 자음이 남게 되는데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는 게 2팩 해서 계산을 해주면 4P3은 43, 4 곱하기 3,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2팩 곱하기 2팩을 해주면 그리고 잠깐만요. 4P3이니까 432가 되지. 432에 그 다음에 2팩 곱하기 2팩 해서 24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답은 96이 됩니다. 15번 문제로 갔을 때 15번 문제에서는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할 때 1보다 3이 왼쪽에 있다. 3이 왼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3이 더 큰 자릿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에서는 맨 뒤에 1의 자릿수가 홀수가 나온 경우 홀수 1, 3, 5 중에 1이 맨 뒤에 오는 경우에는 여기 앞에는 어디에 3이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수 4팩하고 똑같다. 따라서 4팩은 24개다. 3이 맨 뒤에 오는 경우에는 3이 1보다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경우수가 나오지 않고 5가 맨 뒤에 올 때는
2라고 3이 들어갈 자리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얘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이 앞자리에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되고 이 뒤쪽에는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준 거다. 2라고 3을 들어갈 자리만 선택을 해주는 4C2로 선택만 해주면 순서대로 3이 앞에 1이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하고 1은 순서 바꿔줄 수 없다.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1하고 3을 집어넣고 나머지 숫자 2개를 배열하는 게 2팩이니까 4C2는 4, 3, 12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고 2팩 곱해주면 12가지. 그래서 맨 뒤에 1이 오거나 맨 뒤가 5가 오는 경우 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정답은 36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는 16번, 17번 단순 계산 문제인데 두근의 곱이 5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근각계수와 관계에서 2분의 8-NC2가 되고 2분의 8-NC2를 갖다 계산했을 때 얘가 5가 돼야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8-NC2가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조합이라는 것은 순열로 계산해 준 것을 2팩으로 나눠준 게 조합이기 때문에 8-NP2로 바꿔주고 2팩으로 나눴을 때 얘가 2팩을 양변에 곱해주면 20이 되겠지. 그래서 8-NP가 20이 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수 두 개를 곱해서 20이 나오는 수니까 5 곱하기 4가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8-n이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두근의 합은 2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2분의 np가 되는데 n이 3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3p는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두근의 합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17번 문제도 단순 계산 문제. 6C2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2로 나눠준 거고 5P3은 5부터 3개를 순서대로 곱해준 거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75다. 풀어줄 수 있고 18번 문제는 168의 양의약수의 개수를 계산해줄 때 168을 갖다가 소인수분해해서 적어준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지수 3에 1 더해주고 지수 1에 1 더해주고 지수 1에 1을 더해서 곱해준 게 약수의 개수와 같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색깔 문제인데 5가지 색깔로 칠한다. 그런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했을 때 A, B, C, D 중에서 순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 칠할 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5가지, B에는 A에 칠한 경우 빼야 되니까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A, B에서 칠한 2가지 영역에 접하고 있으니까 2가지 색깔 빼면 되니까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도 B하고 C에서 칠한 2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해서 20 곱하기 9가 되어서 180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얘는. 자, 20번 문제에서는 1학년 학생 6명, 2학년 학생 4명이 있는데 1학년 2명 뽑고 2학년 2명을 뽑는다. 뽑기만 하지 나열하지는 않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술대회에 참가할 순서를 갖다가 결정을 한다 했을 때는 1학년하고 2학년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각 2명씩 뽑는 경우에는 6C를 갖다 계산하고 4C를 각각 계산해 준 다음에 1학년, 2학년이 순서 바꿔주는 경우가 전체 4명을 갖다가 순서 나열해 주는 4팩토리얼도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뽑기만 하는 경우 수기 때문에 6C 15 곱하기 4C 요걸 갖다 계산해서 전체 경우 수는 9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테스트는 순열 조합은 좀 어렵고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끝까지 동영상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답을 갖다가 안 보고 풀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